첫 번째, 오늘의 어휘를 암기한 후 본 강의를 들으세요.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노트에 필기하세요. 세 번째, 강의를 들은 후에 강의 노트에 기재한 연습 문제를 푸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HSK 5급 쓰기 영역을 공부하게 된 유지선입니다. 여러분 쓰기 시험이라고 하면 왠지 중국어 문법도 빠삭해야 할 것 같고 작문은 또 어떻게 걱정이 너무 앞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쓰기 시험을 유형별로 나눠서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여러분은 저를 믿고 그저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쓰기 시험 소개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쓰기 시험은 총 10문제입니다. 91번부터 100번까지고요. 그 중에서 98번까지가 쓰기 1부분입니다. 쓰기 1부분은 제시가 된 단어와 어구를 어순에 맞춰서 배열하는 것이고요. 쓰기 2부분은 2문제인데 각각 80자 정도의 작문을 해주는 겁니다. 쓰기 시험은 총 40분입니다. 40분 내에 2문제를 작문해야 되기 때문에 쓰기 1부분은 좀 빨리 풀어주셔야 돼요. 1분에 한 문제씩 8분, 길어도 10분 내에 풀어주시고 나머지 30분 시간을 작문에 써야지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출제 경향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중국어 문장은요, 기본 성분이 바로 주술, 그리고 주술목 구조이거든요. 이 기본 성분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50% 차지를 하고요. 그 밖에 수식어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보호 문제, 연동문, 겸어문 문제, 그리고 맞자문, 빼이자문, 그리고 비교문, 존여문, 수도구문까지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모든 유형을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첫 시간은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장 구조이죠. 바로 주술목 구조에 대해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맛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용 보시면 제시어가 보이죠. 먼저 문장을 기본 성분에 맞춰서 배열할 건데요. 우리 중국어 문장의 기둥이 뭐죠? 바로 수어입니다. 때문에 수어를 먼저 잡아주시고 난 다음에 주어, 목적어 배치하시면 문장이 쫙 풀릴 거예요. 누가 수어인지 보니까 힌트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러가 보이잖아요. 동사 뒤에 붙는 동태조사 아시죠? 그다음에 찬지아가 이 문장의 수어, 동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게 확인돼요. 찬지아 넣어주신 다음에 주어, 목적어 골라보도록 할게요. 명사 누가 있을지 보니까 이거 좀 모르겠는데 넘어가요. 너가 있는 것은 명사 앞에 수식어니까 넘어가요. 그 뒤에 비싸이 보니까 경기네요. 찬지아라는 것은 회의에 참가하다, 경기에 참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목적어는 비싸이가 되겠구나 라는 게 잡힙니다. 그럼 마지막世界杯 이것도 명사인데 주어에 넣을까? 안 되죠. 世界杯라는 것은 월드컵입니다. 바로 경기 이름이죠. 그래서 경기와 함께 붙어가지고 쓰여야 할 거예요. 그럼 수식어가 아닌 다른 단어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주술목 구조는 메이시 찬지아러 비사이라고 만들어져야지 맞습니다. 그럼 메이시가 뭐예요? 이거 음역한 거예요. 사람 이름이거든요. 들어보세요. 메이시 누구게요? 그죠? 메시입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수식어를 배열하시면 이렇게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메시参加了今年的世界杯比赛. 메시란 사람이 올해 월드컵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라고 문장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문장에서 수로 먼저 찾아야 하는데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동태조사입니다. 러저고 붙어있는 표현을 찾아서 문장의 수로로 잡으시고 그 다음 주어와 목적어를 배치하시면 쉽게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수로 잡으시고 주어, 목적어 넣으신 다음에 문장에 맞게 배열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석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제시어는 러가 없습니다. 즈가 없어요. 꾸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어휘의 품사를 아시면 문장의 수로가 누가 될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칭란 뜻밖의 의미의 부사입니다. 부산 주어 뒤 수로 앞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음악 명사 타 아이팅 이거 듣기 좋아한다. 팅자 알아볼 수 있잖아요.
동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수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 수로와 함께 의미가 맞는 목적어는 당연히 음악을 듣다라고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누가 듣는 거예요? 그가 듣는 것이겠죠. 주술목이 쫙 풀립니다. 풀리고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수식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부사는 주어 뒤에 술 앞에 넣어주면 되는 것인데 마지막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어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야오라는 것은 흔들다 의미고요. 군이라는 것은 구르다 의미예요. 이거 의역한 거였습니다. 흔들고 구르는 거, 락 앤 롤. 예, 영어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락앤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락 음악은 음악 장르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음악과 함께 붙여가지고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붙여가지고 보시면 타 찡ran 아이팅 야오군 인후에 그는 뜻밖에도 락 음악을 좋아합니다. 라고 문장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최신 유형에는요. 수로가 될 수 있는 동사 러 붙여주고 쭈 붙여주고 꼬 붙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안 붙이고 네가 찾아봐!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어의 품사를 따져서 수로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휘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휘 외울 때 이제는 그냥 의미만 보지 마시고요. 이게 어떤 품사를 가지고 있는 어휘인지를 기억해 주셔야 문장의 수로를 잘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어휘 외울 때 품사 기억한다 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문제를 풀 때 수로 잡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주, 목 같이 배치를 시킵니다. 어순에 맞게 배열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한다고요? 해석으로 마무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표현들이 문장의 수로가 될 수 있는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장의 수로가 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형용사, 동사예요. 형용사, 품사, 동사, 품사가 수로가 될 수 있는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호포, 활발하다 의미 형용사죠. 강아지가 활발하다 수로가 될 수 있고요. 만이, 만족하다 형용사죠. 라오반, 사장님이 만족하십니다. 라고 수로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 동사도 수로가 될 수 있죠. 공주어, 일하다 라는 동사, 그리고 류천이라는 것은 전해 내려오다 의미를 가진 동사죠. 자, 특징이 있습니다. 형용사는요, 정도를 강조하는 표현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정도 부사라는 것이고요. 부사 말고도 형용사 뒤에서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정도 보호라는 것인데 뜨흐는 단어예요. 형용사 뒤에 붙는 보호고요. 정도를 이야기해 주니까 정도 보호라고 합니다. 뜨흐는 정도 이야기하는 표현, 그럼 그 앞에 있는 것은 형용사, 문장의 수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동사도 특징이 있죠. 바로 동태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러도 붙을 수 있고 쩌도 붙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동사는요, 뒤에 목적 올 수 있다는 거죠. 류천, 전수, 전설이 전에 내려오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목적어 갖는 게 너무 중요한 특징인 거 아시죠? 왜 중요하냐? 형용사 수로는 목적어가 올 수 없잖아요. 비교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단어만 문장의 수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구도, 전체 문장의 수로로 쓰일 수 있거든요. 한번 문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这件衣服价格便宜라고 했는데, 자, 이 옷이요, 가격이 싸요 라는 것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이 옷이 되고요. 이 부분이 수로가 되는데 수로 의미가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주술 구조예요. 이렇게 주술 구조가 또 전체 문장의 수로가 될 수 있다는 거 확인되시죠? 더 보시면 这两个国家发展水平差距很大. 의미 보시니까 발전 수준이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전체 문장으로 보면 주어는 이 수준인데요. 수로 구조가 차이가 크다, 격차가 크다라고 하는 주술 구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술 구조가요, 전체 문장의 수로가 될 수 있어요. 때문에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거와 단어 품사 분석하니까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성분 분석하는 연습도 꾸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사. 자, 보겠습니다. 타, 我们 모두 인칭대사라고 하는 거죠. 문장의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거 당연하고요. 인칭대사 말고도 지시대사, 这, 那 같은 것도 쓰일 수 있는 거 아시죠? 그 밖에 명사 마찬가지 당연히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활발합니다. 건축물이 크다라는 표현 다 명사인데 문장의 주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바로 이런 구조인데요. 주술구와 술목구가 또 마찬가지 전체 문장의 주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문장 확인해 볼까요?踢足球 의미가 축구를 하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체 문장 보시면 뭐뭐입니다. 뭐예요? 유일한 취미입니다.
전체 문장 수로는 시, 목적어는 아이하오. 한마디로 그 앞에까지는 모두 주어인데 주어가 명사가 아니라 대사가 아니라 동목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동목관계, 술목구나 혹은 주술구 같은 것도 전체 문장으로 보면 또 주어가 될 수 있다. 동사니까 문장의 수로인가 봐.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분을 분석할 수 있도록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는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 인칭 대사 같은 거죠. 앞에서 주어도 됐지만 이렇게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명사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주어가 될 수도 있지만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그 용법이죠. 그런데 이것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문적으로 봤을 때 주술구, 술목구가 전체 문장에 주어되는 거 말고도 전체 문장에 수로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장 확인해 보시면 我觉得 자, 觉得라는 것은요. 뭐뭐라고 여기다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얘는요. 특징이 뒤에 오는 목적어가 명사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술구 혹은 술목구 정도의 문장이 와줘야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때문에 뒤에 오는 목적어 내용을 보니까 그가 可怜 가련하다, 불쌍하다라는 주술구 문장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술구도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거 확인될 거예요. 한 개 더 볼게요. 老王很善于, 善于라는 것은 뭐뭐에 능하다, 잘하다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요. 이 동사도 특징이 뒤에 명사 목적어 오지 않고 동사구가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게 说服别人, 다른 사람을 说服, 설득시키다라는 것인데 동목관계가 이 善于 뒤에 오는 목적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 얘가 수로, 동사 얘가 수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품사만 가지고 문장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장에서 누가 수로인지 어떤 구조가 또 목적어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시어가 나와 있을 때 우리 뭐 먼저 하자고요? 문장의 기둥을 찾자고요. 기둥이 누구라고요? 수로라고 말씀드렸죠? 이 문제에 수로가 될 수 있는 단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 동태조사 꾸어자가 붙어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초라는 것은 접촉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접촉하다 혹은 접하다 의미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얘를 문장의 수로로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것 중에 주어와 목적어 골라주면 될 거예요. 주어가 누군지 보니까 그가 접하다 라고 나오면 되겠는데요. 목적어는 누굴까? 무역 그리고 这个领域 영역이라는 것인데 이 영역 둘 중에 하나가 접하는 거에 목적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这个领域 这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시사예요. 앞에 뭔가 지시할 것이 있으니까 이 영역이라고 의미가 나올 수 있겠죠. 때문에 얘가 이 문장의 목적어 중심으로 쓰여지 맞을 겁니다. 중심으로 넣어주시고요. 배열을 해보시면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그가 접촉해요. 무엇을? 무역이라는 이 영역을요.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고 보니까 이 종의 이건 또 뭐야? 라고 하실 거예요. 종이라는 거 절대 전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종은요. 종라이의 줄임말이에요. 종라이는 줄곧 쭉의 의미를 가지고 부정을 강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그 말은 즉슨 뒤에 웨이자가 부정사라는 거죠. 웨이는 메이의 문어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从来没라는 것은 줄곧 뭐뭐 한 적이 없다 의미인데요. 이걸 从未라고 붙여 쓴 것이고요. 줄곧 뭐뭐 한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꾸어자와 함께 호응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수로 먼저 찾는 연습을 하면서 꾸어가 붙은 지 주어를 먼저 넣었지만 从未를 보시고 从未지 주어를 한 번에 붙여가지고 수로구를 만들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의미 보시면 그는 줄곧 무역이라는 이 영역을 접해본 적이 없다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제가 한 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태조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힌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어휘력을 발휘하셔서 품사 파악을 하셔야 돼요. 회용사 혹은 동사가 누군지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보시면 시装店, 뭔지 몰라도 띠엔자가 있으니까 가게예요. 명사일 것이고요. 징잉, 요거 모르면 안 되거든요. 경영하다 의미의 동사입니다. 경영하다, 동사가 되었으니까 문장의 수로로 넣어주시고 그 뒤에 무엇을 경영하는 것인지 목적어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장의 주어도 금방 골라질 겁니다. 그가 경영하는 것이겠죠. 자, 앞에 보니까 무슨 가게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주어는 타,
수로 징잉, 목적어 시주황店이라고 바로 만들어질 겁니다. 나머지 건 수식어로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당연히 수량사, 명사 앞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在上海, 자, 전치사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수로 앞에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부사어로 넣어주시고 얘는 관형으로 넣어주시면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他在上海经营一家西装店. 그는 상하이에서 경영을 합니다. 하나의 이 시주앙이라는 것은 그 서양 옷이기 때문에 양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복점을 시주앙店이라고 쓴 거네요. 양복점 하나를 경영한다 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요, 기출문제에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 동사와 형용사 어휘들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먼저 동사 표현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라는 것은 놓다 두다 의미의 아주 중요한 5급 어휘예요. 놓다 두다 의미를 가진 기본적인 표현이 바로 팡이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각각 해도 놓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함께 붙여서도 마찬가지 놓다 의미를 가지고 쓰일 수 있어요. 바이, 팡 함께 붙였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샤이라는 어휘,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5급 필수 어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샤이라는 것은 햇볕에 널어 말리다, 말리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를 보면은요, 연관해서 함께 외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 단어 아시는 걸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보셔야 해요. 자, 얘가 누구죠? 지오, 술입니다. 근데 여러분, 술을 엎지르면 안에는 술이 밖에 나와버릴 거예요. 그럼 엎지르다 의미의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싸라고 읽고요. 엎지르다, 흩뿌리다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이것도 5급 필수 어휘거든요. 엎질렀으면 그것을 햇볕에 널어 말려야 되겠죠. 햇볕에 말리는 것이니까 이 해가 들어가는 샤이를 같이 연관해서 외워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싸와 샤이를 함께 묶어 외워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휘도 같이 봐주시고. 자, 그 다음 페이, 양은 기르다. 능력을 기르는 거, 관심 기르는 거 다 쓸 수 있고요. 후ță, 책임지다, 맞다 의미예요. 뭐 하는 것을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존재, 존재하다,传播, 전파하다, 치다, 이건 기대하다 의미의 동사죠. 치다이도 5급 어휘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옆에 持续, 保持, 비슷한 글자가 들어가 있어서 헷갈릴 만한 단어예요. 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持续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지속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고요. 保持라는 것은 뒤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원래 좋은 상태를 좀 유지하는 걸 保持 쓰는 거예요. 건강한 거 좋은 거죠. 그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다 뭐라고 쓴다고요? 保持健康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쉬운 예문으로 어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묶어서 같이 외워보세요. 자, 그 다음 환지. 이 환지 맨날 보지 않아요? 얘는 야리와 함께 쓰는 대표적인 표현인데요. 완화시키다, 풀다 의미죠. 함께 묶어서 마찬가지 환지, 야리 쓰면 스트레스를 풀다 이 느낌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짝꿍끼리 묶어서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짜오청이라는 것은 초래하다, 일으키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나쁜 결과와 함께 쓰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 어휘도 많이 활용하는 표현이고 잘 나오는 거니까 모르시면 안 되고요. 찬지야, 참가하다, 뭐 회의에 참가하는 거, 경기 참가하는 거, 그리고 판왕. 얘는요, 요거랑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왕, 희망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알죠? 이거에서 한층 더 나아 심화된 표현이 바로 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왕, 희망하다, 판왕, 간절히 바라다 의미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왕자가 있으니까 함께 묶어봐 주세요. 자, 취득, 이거 제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취득하다, 얻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좋은 성적을 얻다 뭐라고 쓰죠? 취득하오 청지. 여러분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쓰죠? 祝大家取得好成绩 쓸 수 있죠. 자, 이번에는 형용사 기출 어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이어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같이 이해를 해주세요. 자, 밝다, 량이라고 하죠. 어둡다, 안이라고 합니다. 량과 안 같이 보시고요. 자, 좁은 것은 좌이라고 하고요. 넓다, 콴이라고 하죠. 좌이, 콴 같이 반이어로 묶어서 봐주세요. 자, 중간에 있는 것은 처라고 하고요. 처는 시끄럽다 의미죠. 이거와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습니다. 적어 볼게요. 손수변자가 들어간
처우라는 것인데요. 자, 발음이 똑같지만 성조가 다릅니다. 앞에 처우는 입구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끄럽다 의미예요. 근데 옆에 처우라는 것은 손수변자가 들어가 있죠. 손으로 베끼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책을 베끼는 거, 필사하다 중국말로 처우수라고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어휘도 보시면서 처우, 처우 둘 다 5급 필수 어휘니까 외워보십시오. 자, 그 다음 모호, 모호라는 것은 모호하다, 애매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발음과 뜻이 비슷해요. 모호하다, 모호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생김새가 좀 어려운데 한번 잘 외워보세요. 모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리에, 이건 치열하다 의미죠. 어떤 다툼이 심하다 느낌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다툼이 심한 것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에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경쟁에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谦虚, 친치에 모두 태도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태도가 겸손하다, 谦虚라고 하고요. 친절하다, 친치라고 하죠. 마지막 공평하다, 공평 쓰는 표현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제가 문제풀이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제가 6문제 넣었거든요. 1분에 한 문제씩 6분 들어보겠습니다. 문제풀이 해보세요.
자, 잘 풀어보셨나요?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91번부터 풀어볼 건데요. 잊지 마세요. 문제 풀 때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이라고요? 중심 성분, 주술목을 배치해야 하는데 기둥인 수로 먼저 잡으시면 순차적으로 풀립니다. 그러면 수로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必须,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부사예요. 주어 뒤 수로 앞에 놔주시고요. 教育, 교육하다가 되기도 하지만 교육, 명사가 되기도 하죠. 찌하다, 이거요. 크게 더하는 거, 크게 키우다, 늘리다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얘는 명사 품사가 없어요. 그럼 문장에서 수로로만 쓸 수 있겠죠? 품사 파악하니까 문장에 수로가 골라지죠? 이 문장의 수로 찌하다가 나와야지 맞을 겁니다. 이 찌하다는요, 속도를 키우는 거, 혹은 투자를 키우는 거, 이런 거에 쓰일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다음에 짝꿍 관계를 이용해서 함께 쓰일 수 있는 목적어 중심어도 바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더즈가 되겠죠. 투자를 늘리다 이렇게요. 자, 그럼 목적어 골라졌고요. 누가 투자를 늘리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되겠죠. 주술목 골라져요. 품사, 부사는 주어 뒤에 술 앞에 넣어주시고요. 어떤 투자인지 보니까 교육 부분에 있는 투자인가 봐요. 때문에 教育, 더즈를 붙여서 목적어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我们必须加大教育投资. 우리는 반드시 교육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라고 해석도 바르게 될 거예요. 마무리는 해석으로. 그죠? 자, 9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是他的. 우리가 익숙한 是자가 나와 있습니다. 뭐뭐 이다 의미를 가지고 문장의 수로가 될 수 있는 동사예요. 是가 문장의 수로가 되면 A는 B다라고 해서 주어 A와 목적어 B는 이퀄 관계가 돼야지 맞습니다. 그럼 타더가 이 문장의 목적어다라고 하면 누가 주어일지 골라보도록 할게요. 晒的衣服, 晒를 방금 봤어요. 말리다, 널어 말리다 의미를 가진 동사라고요. 지금 중심어는 the 뒤에 if가 되겠죠? 명사니까 문장에 주어질 수 있고요. 그럼 晒的衣服是他的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고 문장 마지막에 마라는 어기조사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문장이 금방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와이면 어떻게 들어가지 맞을까요? 이건 바깥의 의미를 가진 명사잖아요. 바깥과 함께 의미가 홍될 수 있는 것은 바깥에 널어 말리는 것이기 때문에 샤이 앞에 위치를 시켜줘야지 의미가 맞겠죠. 만들어 보시면 外面晒的衣服是他的吗? 밖에 널어 말린 그 옷이 뭐뭐입니까? 무엇? 그의 것입니까? 라는 것이겠죠. 타더 뒤에 지금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옷이 숨어져 있는 것인데 굳이 안 쓴 이유 알 수 있겠죠. 똑같이 옷이기 때문에 안 써도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은 거죠. 그렇게 깔끔하고 경제적으로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쓰고 보니까 지금 문장은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문의 어기조사 이 마가 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지필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문장 부호를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IBT로 보시는 분들은 제시 표현들을 드래그로 긁어서 문장 만드시면 되겠는데요. 이 PBT 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에 문장 부호까지 찍어 주셔야지 감점 안 당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평서문이었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었겠지만 이번에는 마가 들어가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물음표를 찍어야지 맞습니다. 마지막에 문장 부호까지 찍어 넣어야지 감점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서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承认이라는 것은 인정하다 의미예요. 얜 동사니까 문장의 수로가 될 수 있고요. 인정하다, 뭘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과실, 잘못 같은 거 함께 쓸 수 있겠죠. 그건 잘못의 의미를 가진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무엇 한 것을 인정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뒤에 목적으로 다양한 구조가 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인정하는 것이냐? 그가 인정하다, 주어는 금방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自己的想法, 생각에 나와 있고요. 有些, 얘는요, 요들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바로 조금 약간의 의미를 가지고 정도를 얘기해주는 표현입니다.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나와 있는 것 중에 형용사, 앞에 안 보이죠? 그럼 이게 형용사였을 거예요. 그다음에 요시에 PNG가 붙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PNG라는 것은요, 찌자가 기본적으로 약간 격앙되고 흥분된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때문에 흥분하다, 지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감격하다, 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PNG라는 것은 극단적이다, 지나치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생각과 주장에 쓰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극단적이다 같이 붙여주시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요시와 함께 붙어서 이 문장의 목적어로 쓰이면 되겠습니다. 전체 문장의 주술 구조가 그녀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정르는 뒤에 목적어가 주술 구조의 문장에 올 수 있는 단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약간 극단적이었다고 지나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94번입니다. 了不起, 대단하다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형용사입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 거죠. 형용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수로가 될 수도 있어요. 후보 하나 나와 있고요. 이조, 조라는 것은 양사죠. 건축물에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뒤에 건축물, 찐주가 나와 있어요. 붙이려고 보니까 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사라는 것은 절대 더와 함께 쓰지 못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조더 찐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앞에 뭔가 수식어가 들어가줘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문제 풀게요. 자, 这真是 이 문장에 주술 구조가 나왔네요. 이것은 정말 뭐뭐이다라고 시자가 문장의 수로가 되면 되는 것이고요. 지시사 这 나는 혼자서 문장의 주어가 잘 되죠. 这是怎么怎么样,那是怎么怎么样 그렇게 문장의 주술 구조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넣으려고 보니까 자, 더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더를 가지고 관형으로 쓰일 수 있는 무언가가 쓰여야 돼요. 누구겠습니까? 그저 이 문장에선 了不起가 수로가 아니라 더를 가진 관형어가 되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这真是一座了不起的建筑. 이것은 정말이지 하나의 아주 대단한 건축물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거예요. 자, 지금 문제는 너가에 붙어있기 때문에 또 了不起를 바로 붙이고 이조 수량사를 앞으로 빼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 수량사가 了不起보다 앞에 가는 이유도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명사 앞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수식어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량사가 이런 묘사 성분보다 앞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형용사라는 것은 의미 자체가 상태 묘사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묘사보다 수량사가 앞에 들어가는 그 어순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이 문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5번입니다. 95번은요. 마찬가지 문장을 수로 먼저 고르려고 보니까简单, 우리에게 익숙한 형용사가 보입니다. 간단하다 의미를 가진 형용사, 문장의 수로가 될 수 있고요. 형용사가 수로가 된다면 그 뒤에 목적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주어만 잘 골라주시면 끝나는 문제라는 거. 자, 그럼 주어가 누가 돼야 할까? 最后, 마지막이고요. 一步, 뿌라는 것은요. 발걸음을 얘기해요. 한 걸음의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 단계의 의미를 가지고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뭐가 간단할까요? 절차가 간단하구나 라고 의미상 주술 구조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부, 简单 쓸 수 있겠는데 어떤 절차? 마지막 절차라고 해야지 의미가 구체적이죠. 자, 남아있는 그 와이, 요거 모르면 안 돼요. 얘는 진짜 각별히 매우의 의미를 가진 정도 부사입니다. 우리 정도 부사 얘기할 때很非常같은 것만 알지 마시고요. 그 와이 같은 표현 혹은 참 중요하다고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 지치 같은 것도 같이 봐주세요. 똑같이 극히, 각별히 매우의 의미를 가지고 형용사 앞에 쓰일 수 있는 정도 부사고요. 모두 5급 어휘이기 때문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서 형용사 앞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문장 만들면 最后一步格外简单 마지막 절차, 단계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96번 문제입니다. 제시어 중에 또 누가 수로인지 골라보도록 할 거예요. 지지,出现.出现자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출현하다, 나타나다. 동사가 있으니까 문장의 수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후보 하나 나와 있고요. 부여. 이 부여어는요. 뭐뭐 하지 마세요. 문장 앞에 써서 명령문으로 만들어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조동사와 부사의 결합체죠. 그 뒤에 总是, 항상 늘의 의미를 가진 한 단어예요. 부사고요. 술 앞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等待, 이 等待라는 거 기다리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等待 뒤에는요. 어떤 동사구가 목적으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내용을 보니까 부여가 문장 앞에 들어갈 거예요. 그 뒤에 올 수 있는 수로가 누군지 보니까 기다리지 말아라 라고 해야지 의미가 맞을 겁니다. 때문에 수로를 等待로 넣어줄 겁니다. 그럼 어떤 걸 기다리지 말아야 할까요? 지지. 이 지지가 기적이네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늘 기다리지 말아라 라고 해야지 한국어 의미가 어울리죠. 그렇게 지지, 투시엔을 주술구조지만 문장에 목적어로 넣어주시고요. 전체 문장 수로 앞에 쓰일 수 있는 부사, 总是 넣어주시면 总是等待, 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 기대하고 있지 말아라. 기적은 늘 나오는 게 아니니까 라는 의미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문장은 풀었지만요. 좋은 표현 하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지라는 것은 기적의 의미를 가진 필수 어휘인데요. 지금은 기적이 나타나다라고 해서 수로 투신자가 들어가 있지만 얘와 함께 또 잘 쓸 수 있는, 잘 호응하는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걔가 创造인데 요거 같이 잘 기억해 주세요. 创造는요, 이거 직역하면 창조하다인데 중국어에서創造을 그렇게 거창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냥 새로운 걸 만들어내다의 느낌을 가지고 创造 쓰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내다라고 할 때 创造 지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호응 관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이 문장 만들고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분명히 수로 골라서 주어 넣고 목적어 넣으라면서요. 주 어디 갔어요? 괜찮아요. 이 문장 뭐뭐 하지 마세요의 의미를 가진 명령문이지 않습니까? 명령문은 누구한테는 말이에요? 듣는 사람, 청자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당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때문에 안 써도 누군지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은 겁니다. 굳이 쓸 필요 없는 것들은 생략하고 깔끔하게 문장 만드는 게 좋겠죠? 그렇게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다라는 거 문장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명령문일 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공부 내용이었습니다. 문장의 중심 성분을 배치해보는 문제였는데요. 중심 성분 배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문장의 기둥인 수로를 잡아놓고 나면 주어와 목적어가 순차적으로 잘 배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수로 어떻게 골라요? 힌트가 있는 문제가 많이 있었죠? 바로 동태조사입니다. 러저고 붙어있는 거 잘 파악하셔서 수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휘 중요합니다. 오늘 강조한 어휘들 꼼꼼하게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